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개월 아들을 둔 30대 애엄마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데 사연 듣는 재미로 잘 버티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사연도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 숟가락 얹는 기분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제 이야기는 다른 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시댁과의 갈등이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제 이야기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3살에 2년 동안 연애한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와는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니 인생의 동반자로서는 최고라고 생각돼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시어머니도 조용하시고 모난 구석이 없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치르고 예식장을 먼저 예약했어요. 괜히 늦막하게 했다가는 추운 겨울에 결혼식을 올릴 것 같아 재빠르게 선선한 가을날에 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신축 아파트에 하나 남은 자리를 계약하게 됐어요. 위치도 좋고 저 남편의 회사와도 가까워서 안성맞춤인 아파트였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입주할 수 있는 날짜가 결혼식 이후 3개월 뒤였습니다. 그 이유와 저는 결혼식을 미룰까 했지만 그러면 한파에나 예식을 올려야 해서 고민하게 됐답니다. 신혼집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시작부터 이렇게 되니 굉장히 난감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나 신혼집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신혼집 입주일까지 내 집에서 지내면 되지 않겠어? 우리 집은 넓고 방도 많으니까 석 달만 지내고 들어가면 좋겠다. 새아가 내가 널 잡아먹거나 괴롭힐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 당연히 어머님은 좋은 분인 거 알죠? 그런데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맘먹고 시집살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사정을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건 죄송한 일이잖아요. 걱정도 많네. 새아가야 그런 걱정은 집어치우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거라. 살림 몇 가지 배우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난 다른 시어머니들과 다르다. 정말로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 겁먹지 말고 들어와 지내렴. 감사해요. 그럼 신세 좀 질게요. 어머님 신세라니. 이제 나도 내 엄마 아니냐. 내 집이다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지내다가 이사 가거라. 새애긴 너 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어머님이 좋은 분인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리해 저희 부부의 고민은 해결됐습니다. 시댁에서 석 달만 지내고 아파트에 입주하면 됐으니 고민이 한 방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마음 편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신혼집이 아닌 시댁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어머님이 워낙 조용하시고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서 시집살이 할 걱정은 일절하지 않고 들어갔답니다. 시어머니와 동거하기 시작한 첫날 아침 주방에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먼저 나와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계시더군요. 제가 돕겠다고 손을 씻으려고 하니 손사래를 치며 저를 방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새아가, 새 신부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니?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피곤할 텐데 더 자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야죠. 아이고, 괜찮다니깐 그래. 일주일 정도는 편히 쉬고 그 다음부터 살림하는 거 배워라. 그리고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괜히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고. 아,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럼 방에 들어가서 더 자고 나올게요. 혹시 제 손 필요하시면 바로 불러주세요. 그럴 일 없다. 어서 들어가 더 자거라. 시어머니가 온몸으로 막으며 주방에서 몰아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1시간 정도 더 잠을 잤습니다. 어머님이 배려해주신 덕에 신혼여행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일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남편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점심을 한턱 쏘고 즐겁게 근무했네요. 퇴근 후에 남편과 회사 근처에서 만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잔치상을 차려 놓으셨더군요. 어서들 와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힘들지? 우리 아들 내미 새애기 몸보신 좀 하라고 솜씨 좀 발휘해봤다. 어머님, 이 많은 걸 혼자 하셨어요? 저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이거 다 차리시는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니다. 새아가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다고 말이야. 이런 밥상은 매일 차려주긴 힘들지만 자주 차려주도록 하마. 어서 손 씻고 와서 들도록 해라.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시어머니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친구나 언니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마무시하게 무섭고 불편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 힘들까봐 혼자서 식사도 준비하시고 집안 살림도 혼자서 다 하시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씻고 시어머니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 밤 10시가 됐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먼저 들어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들어가신다고 했죠.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에 가서 바쁘게 돌아다녀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남편의 숨겨진 잠버릇이 나타나 눈을 뜨고 말았답니다. 그이가 제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바람에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남편의 배를 흔들며 말했죠. 여보, 옆으로 좀 가봐. 이러다 나 침대에서 떨어지겠어. 새야가, 나도 좁다. 그냥 걸쳐서 대충 자면 안 되겠니? 제가 잠이 덜 깨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옆으로 밀어내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유, 새야가, 나도 좁다고. 아유, 너 잠버릇이 원래 이러니? 침대를 더 큰 거로 바꾸든지 해야겠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등을 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방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유, 놀래라. 새야가, 넌 못 볼 거라도 본 거냐? 나야, 나. 네 시애미 네가 우두방정 떨어서 심장 얻는 줄 알았잖아. 불은 또 왜 켠 거야? 어머님이 왜 여기서 주무시냐고요? 내가 여기서 자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그럼요. 당연히 놀랄 일이죠. 여긴 저희 방이잖아요. 어머님 화장실 갔다가 방을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옆에서 자려고 온 거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뭐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이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었고 코를 골고 자던 남편이 전등 때문에 눈이 부셨는지 잠에서 깼답니다. 뭐야? 여보, 무슨 일 있어? 불 좀 꺼. 여보, 여기 어머님이 계셔. 우리 침대에서 주무시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잘못된 거야? 뭐라고? 어머님도 모자라 당신까지 왜 그래? 우리 침대에서 시어머니가 같이 잠을 자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한 식구끼리 뭐 어때?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불 꺼. 도대체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시어머니한테 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님, 방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저희가 얹혀 지내는 입장이지만 신혼부부 방에서 같이 주무시는 건 좀 그러네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얘 나 졸리니까 말 시키지 말고 불이나 꺼라. 너도 어서 누워.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눈을 감더군요. 저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지금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에 잠겼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30 넘은 결혼한 아들 방에서 같이 자겠다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해봐도 하도 많이 놀라서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죠. 이튿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준비하러 나오셨고 남편도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출근 준비를 하더군요. 그래서 출근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같이 자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별일도 아닌 걸 왜 그렇게 난리냐고 말했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혼자 주무시는 게 적적해서 우리 방에 오신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고. 뭐? 적적해서 우리 방에 오셨다고? 여보, 당신 설마 결혼 전에도 쭉 어머님이랑 같이 잠을 잔 거야? 응. 당신은 첫가에서 안 그랬어? 당연히 같이 앉았지. 당신 나이가 몇인데 어머님이랑 같이 자.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여보, 돈은 넘지 마.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엔 당신이 더 이상하거든. 모자 사이가 좋으면 같이 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엄마랑 자는 거 좋으니까 당신도 그냥 적응하고 같이 자란 말이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더군요. 제가 수십 번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줘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베개를 들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남편 옆에 눕더니 바로 눈을 감고 주무시더라고요. 이에 저는 거실 소파에 가서 누웠답니다. 제가 그 정도 액션을 했으면 눈치 있게 나가든지 해야 하는데 두 모자는 둘이서 편하게 자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면 다들 기겁할까봐 하소연하지도 못해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편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이 버릇을 고쳐줄 계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살림을 가르쳐주겠다며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 몇 가지를 가르쳐주셨고 김장하는 것도 알려주신다며 저를 시장에 데려가셨습니다. 배추 한 망과 재료 몇 가지를 사서 양손에 들고 시댁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님이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아 한참 뒤처져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이 급하니 먼저 들어가겠다며 천천히 오라고 하시더군요. 이에 저는 시월드가 시작된 것인가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셨네요. 그런데 마주 걸어오는 이웃 주민인 나이든 여자 2명이 걸어오며 시어머니에 대한 흉을 보시더라고요. 아유, 저 여자 맞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인터넷 신문에도 나온 여자 말이야. 쉿, 조용히 해. 저 새댁이 듣겠어. 괜히 입 함부로 늘렸다간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유, 그래. 새댁이 우리 쳐다본다. 들었나봐. 두 여자는 아주 잘 들리게 떠들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두 여자를 불러 세우고 물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게 무슨 일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 신문에도 나왔다고 했죠? 어머나. 저희가 하는 말 들으셨어요? 아이고야. 우리가 입방정을 떨었네요. 그냥 못 들은 걸 하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아니. 다 들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제가 선한 인상을 보이며 절대 화를 내지도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더니 아주머니가 입을 열더라고요. 아유. 실은 이 집 아줌마 우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줌마가 우리 집 아줌마한테 왜 화를 내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하고 진상인 거로 말이에요. 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어떻다고 그런 거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진상으로 유명하다니요. 저희 시어머니 점잖고 고상한 분이신데 자세히 좀 말해보세요. 아유. 색시가 순진하게 다 속았나 보네.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들 사랑에 대해 말하자면 이 집 아줌마가 아들을 과잉 보호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집 모자가 색시 남편이 수험생일 때 여기로 이사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 대화 소리가 거슬리면 쫓아나와서 성질내고 빡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주택단지라 층간소음은 없지만 대문 밖으로 사람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들리는데 하나하나 붙잡고 닥치라고 쌍소리를 해댔다니까요. 나중엔 아예 현수막까지 걸어뒀어요. 자기 아들이 공부 중이니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나가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근처를 걷다가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 쳐다봤다고 어디서 꼬리치냐고 쌍소리하고 머리채 잡았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 그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말리니까 도리어 동네 이웃들 공격했다고요. 또 어떤 날은 새댁 남편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지 울상으로 있으니까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싹다 뽑아버리고 새댁 남편이 해준 선물 모조리 빼앗아 왔다니까요. 그때 그 아가씨 이 동네까지 잡혀서 끌려왔잖아. 자기 아들한테 무릎 꿇고 빌게 하려고. 그때 우린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전부 사실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유. 색시가 많이 놀란 모양이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당신 시어머니가 한 짓 다 말하려면 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라다고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차를 자신 집 앞에 세우지 않고 앞집, 옆집 등 남의 집 대문 앞에 세워두고 불편을 줘서 신고를 당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보복을 하려고 이웃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를 벌였답니다. 이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방송국에 제보하게 됐고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시어머니에게 접근해 갈등을 풀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방송국 PD와 카메라맨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던지며 쫓아냈다네요. 그 방송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모자이크돼 나갔지만 동네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인터넷 신문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나간 거죠. 조용하고 점잖은 불인 줄 알았는데 이웃 주민들에게 심한 불편함을 주고 있었던 사실에 경악했고 남편을 과잉 보호하는 것도 모자라 헤어진 여친을 때려 눕히고 복수하고 돌아온다는 말에 몸서리치게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실체를 제대로 듣게 되니 제가 결혼을 괜히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마음이 들어 제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신혼방에 들어와서 주무셨는데 이젠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역겹고 기막힌데 남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오늘 내 색시랑 그거 할 거야? 내가 몇 시간 있다가 들어갈까? 이런 질문이 역겹고 기막힌데 남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어제 언제 했어? 새벽에 엄마 고라 떨어졌을 때 거실에서 한판 했지.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아들 역시 혈기왕성한 내 새끼구나. 새아가 들었지. 오늘은 내 아들이 너랑 잠자리를 안 한다는구나. 그리고 새벽마다 거실에서 할 거 다 하면서 왜 안 한 척하는 거니? 너 생각보다 많이 밝히는구나. 그리고 그냥 너도 우리랑 같이 자면 안 되냐? 둘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잘 테니까. 두 사람 대화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고 안면경직이 와서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낄낄대면서 신혼방으로 들어가 잘 준비를 하더군요.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깊은 생각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계속 겪어보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살아야 할지 여기서 끝내야 할지 말이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친밀한 것 외에는 모든 게 좋은 사람이라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머릿속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지내는데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전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이 상황도 구토가 쏠리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더 기가 차더군요. 남편은 변기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너 말이야.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 같아서. 다 싼 거면 일어나봐. 내가 내 똥 좀 보자. 건강 체크해야겠으니까. 잠깐만. 됐다. 다 쌌어, 엄마. 확인해봐.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뒤처리를 하고 바지를 입고 일어났고 어머님은 남편의 그 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냄새는 별로 심하지 않고 색깔도 좋고 건강해 보이네. 됐다. 어제 과식해서 오래 걸린 것 같다. 소화제 하나를 먹고 아침 먹으면 되겠다. 알았어. 엄마, 그럼 나 씻을게. 시어머니는 그제야 변기 물을 내리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인상이 찌푸려지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걸 실물로 본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도 역겨워 죽을 것 같네요. 그날 저녁 남편과 퇴근해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더 미루지 말고 도장 찍고 내일 오전에 신고해. 네? 어머님. 혼인신고는 저희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그때 할게요. 전입신고랑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맞아. 엄마. 한꺼번에 하는 게 낫기도 하고. 그리고 오전에 시간 못 뺄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쉬니까 못하고. 하루에 몰아서 할 테니까 몇 달 뒤에 할게. 다행히 남편이 거들어서 혼인신고할 위기를 넘겼답니다. 아직 제가 남편과 평생 동반자로 살 수 있을지 결정을 못했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고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다짐이 굳혀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자다 말고 목이 말라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의 눈을 뜨지 않고 움직여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움직였죠. 그런데 정수기가 만져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눈을 뜨게 됐는데 제가 들어선 곳은 주방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신혼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자는 건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남편이 자면서 하는 짓이 엄청나게 소름 끼쳤답니다. 그이가 시어머니 가슴을 만지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엄마 찌찌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 아파트로 이사가면 어떡하지? 엄마 찌찌 만지면서 못 자잖아. 우리 애기 크게 걱정이었냐?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내 아파트로 매일 가서 자면 되잖아. 우리 애기 옆에서 잘게. 엄마 최고. 그럼 나 이사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다행이다. 아유. 그럼. 이 엄마는 우리 애기 옆에 평생 붙어 있을 거야. 오래오래 살려고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 그럼 우리 아가 그만 눈 감고 코 찾아. 두 사람은 제가 문 앞에서 보고 있는 걸 몰랐는지 그 미친 대화를 즐겁게 하더군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혼인신고는 개나 둬버리고 이 소름 끼치는 집안에서 도망쳐야겠다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편지 한 장을 쓰고 시댁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지난번 이후 다주머니들 말을 떠올려보니 헤어지자고 했다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편지 속에 제가 왜 떠났는지 세세히 적고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부모님한테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경악하셨어요.
제대로 된 모자 관계가 아닌 것 같다며 헤어지려고 선택한 게 잘한 일이라고 하셨죠. 이튿날 남편이 울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돌아와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건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니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진정이 되면 얼굴 보고 정리하자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었고 분리수거 때문에 밖에 나간 아빠가 들어오실 때 뒤에서 따라 들어오더군요. 아빠는 화들짝 놀라 여긴 왜 왔으며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쩌냐고 따지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빠의 뺨을 세게 날리더니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니들 딸이 가출했으면 좋게 해서 돌려보낼 것이지 왜 숨겨놓고 그래. 내 며느리야 당장 나와라. 저는 방에서 튀어나와 시어머니를 말려들었습니다. 아빠의 머리채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어머니 미거 놓으세요. 우리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네 애비가 뭘 잘못했냐고. 딸년 교육을 개떡같이 한 잘못이 있으니 내가 혼을 좀 내는 거야. 그러기에 편지 한 장 써놓고 왜 집을 나가고 난리야. 그야 어머님이 무서우니까 그랬죠. 그리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하는 행동들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끝낼게요. 나중에 그이 만나서 대화할 거니까 그의 행동들은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나중에 그이 만나서 대화할 거니까 그만하고 나가시라고요. 뭐라고? 인연이 쳐돌았구나. 우리 모자 사이가 어떻다고 난리야?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먼저 버리겠다는 거야? 버려도 내 아들이 널 버려야지. 너 당장 나 따라 나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네 애비 머리털 싹 다 뽑아버릴 거야.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팔을 잡고 힘겨루기를 해봤는데 이겨낼 재간이 없었어요. 아빠도 힘을 쓰며 발버둥 쳐봤지만 시어머니 손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돌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갈게요. 다시 어머님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놓으세요. 뭐? 너 그거 진짜냐? 만약 거짓말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대신 이틀 정도 시간 주세요.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무슨 마음 정리? 그냥 아가리 싸물고 따라 나와. 내 아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야. 아니요. 이대로 가면 감정만 상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싫으시면 경찰 불러 어머니만 끌려나가게 하겠어요. 당장 아빠 놓아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끌며 아빠의 머리채를 놔줬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씩씩대면서 화를 내더니 저를 째려보며 말하더라고요. 그럼 너 각서 써라.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각서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한테 각서를 써야죠. 아들 눈에서 눈물 뽑은 년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좋아요. 각서 쓸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썼습니다. 이틀 뒤에 시댁에 오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괜히 편지만 달랑 쓰고 나와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아 시댁에 가서 제대로 이별 통보하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받은 시어머니가 친정집에서 나가자 부모님은 저런 인간의 며느리로 보내느니 두 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나서지 마시고 며칠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울면서 또 전화를 줬더군요. 여보, 지금 어디야? 친정이야? 내일 가겠다고 했잖아. 왜 또 전화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무래도 구속되게 생겼어. 무슨 말이야 그게? 어머님이 구속당했다고? 응. 어제 앞집이 시끄러워서 찾아갔는데 거기 사는 아줌마를 심하게 때렸나 봐. 그 아줌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에 신고했대. 형사고소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거래.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 여보, 나 어떡해? 우리 엄마 감옥 가면 어떡하냐고. 저는 희소식을 듣고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편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웃었죠. 그리고는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지금 경찰서야? 그럼 나도 갈게. 가족 일인데 당연히 가봐야지.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머님 봐야겠어. 여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나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 엄마보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소리는 하지 마. 알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윽고 경찰서에 도착해 남편을 먼저 만났고 유치장 안에 있는 시어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속이 시원했어요. 쇠창살 앞으로 바짝 붙어서 어머님을 불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 왔냐? 아휴, 이게 뭔 일이랄까? 몇 대 맞았다고 날 고소했다는구나. 새야가, 너 뱃 좀 없니? 날 여기서 꺼낼 방법 같은 거 없어. 있어요. 어머님, 일단 듣는 사람 많으니까 저한테 가까이 와보세요. 귀속 말해야 하니까 바짝 다가오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설끗했는지 벌떡 일어나 쇠창살 사이로 귀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그럼. 벌떡 일어나 쇠창살 사이로 귀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무슨 계획인지 말해봐라. 날 여기서 꺼낼 방법이 뭔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쇠창살 사이로 삐죽 나온 시어머니의 귀를 이빨로 물어버렸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물어뜯은 것만큼이나 아주 세게 꽉 깨물고 놔주지 않았답니다. 저희 아빠를 공격하고 부모님을 위협한 대가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죠. 시어머니는 아프다고 소리를 꽥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찰들은 뭐가 그리 시끄럽냐며 느긋하게 걸어오더군요. 그래서 전 실컷 깨물고 나서 시어머니 귀를 놔줬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저는 시어머니가 괜히 자기 몸을 다치게 해서 여길 나가려고 수를 쓴다고 말했답니다. 형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탈출할 방법이 약집 아줌마한테 맞은 걸 증명하겠다면서 스스로 귀를 잡아 뜯으셨어요. 뭐야 이년아, 내가 내 귀를 물어 뜯었잖아. 너 가만 안 두겠어. 형사님, 전 연히 내 귀를 깨물었어요. 당장 그냥 고소할 테니 유치장에 집어넣으세요. 그러자 형사님이 혀를 끌며 대답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네. 이봐요 할머니. 제발 좀 사고 좀 그만 치세요. 경찰서에서 할머니 모르는 경찰이 없을 정도라고요. 제발 좀 조용히 좀 지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 크게 처벌될 겁니다. 그동안 할머니한테 신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가중처벌까지 받을 거라고요. 뭐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가중처벌이야? 이 짝 새새끼가 말이면 단줄하나? 지금 너 나 협박하는 거야? 아유 할머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할머니는 오늘 앞집 아줌마 전치 12주로 때려 눕혔다고요. 그런데 귀를 물렸다는 말 같지 않은 쇼까지 벌이시는 겁니까? 제발 입 다물고 조용히 좀 계세요. 또 떠들면 새창살에다 수갑 채워서 뭐 숨지기게 할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억울했는지 질질 짜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왜 내 말을 안 믿어 이 짝 새새끼야? 아, 전현이 날 물어 뜯었다고? 아이고 억울해. 저는 키득거리며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와 대가들은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된 겁니다. 감옥에서 실컷 썩으시고 다신 저와 부모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도 너 같은 년 계속 며느리로 두고 싶은 생각 없거든. 그런데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씹어먹을 년 너 가만 안 둬 꼭 복수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감방 가서 오래오래 벽에 똥칠하면서 차가운 바닥에서 개고생하면서 살아봐요. 그럼 안녕. 저는 시어머니를 실컷 놀려먹고 경찰서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당한 걸 돌려주려고만 했지만 아주 신랄하게 머리털을 뽑고 싸대기도 실컷 날려줬죠. 그리고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요단강 건널 줄 알라며 쌍욕을 퍼붓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아직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하지 않았으니 위자료를 나누고 말 게 없어 그렇게 끝을 냈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는데 평소 이웃들을 괴롭힌 증언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선처 따위 없이 검사가 구형한 대로 3년을 감옥에서 썩게 됐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이젠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마음이 평온해지자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총각이었습니다. 제가 호적은 싱글이지만 이혼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괜찮다면서 사귀어 보자고 돌진을 했답니다. 그 남자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새로운 남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2년간 불타오르는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이번엔 시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시집을 갔어요.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시집을 가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시집을 갔어요. 동네 주민들에게 괜히 말을 걸어 어떤 분들인지 물어보기도 했고 상견례 전에 친정 부모님한테 봐달라고 부탁해서 여러 번 양가 집안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떠났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좋은 분들 같다며 고민하지 말고 결혼을 결정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시모와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저를 워낙 예뻐하셔서 같이 백화점도 다녔고 꽃구경도 다니곤 했거든요. 그날도 벚꽃이 만개한 시기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꽃구경도 하고 외식도 했죠.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아내지 못하고 당하게 됐죠. 아, 누구야? 누군데 내 머리를 잡는 거야? 흥, 나다 이거다. 띠년이 물어뜯은 귀주인 내 아들 차버리고 나한테도 그런 모욕을 주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어머님, 벌써 나오셨어요? 그래 이거다. 밖에 세월은 빠르게 가지. 그런데 감방은 더럽게 시간이 안 가더라. 어찌됐든 내가 너한테 복수하러 오겠다고 경고했었지. 오늘이 그날이다. 너 송장 치르는 날이라고. 저는 목이 뒤로 젖혀질 만큼 세게 머리채를 잡혀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리카락이 자유로워지면서 전시모가 비명을 찌르더군요. 아이,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머리채를 잡는 거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난 내가 방금 머리채 잡은 애 시어머니다. 저를 구해준 건 바로 새시모였습니다. 상황이 어이없긴 했지만 새시모가 전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질질 끌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숨만 몰아쉬고 구경만 했답니다. 잠시 후 전시모가 전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새시모가 전시모를 길바닥에 눕히고 머리채를 잡은 채 싸대기를 연신 날렸습니다. 전시모가 발악하며 힘을 쓰고 있었는데 새시어머니의 힘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과거 학창시절에 유도를 하셨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쉽게 전시모를 제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하튼 전시모는 저희 시어머니께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답니다. 이에 힘으로 감당이 안 됐는지 전시모가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내가 다 참을 테니 그만하고 떨어지세요. 싫은데? 니년이 내 귀한 며느리 머리카락을 한 움큼이나 뽑았어. 넌 100배의 고통을 받아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봐요. 선생님.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따귀 좀 그만 때리세요. 아파 죽겠다고요. 그래? 그럼 내 며느리한테 물어보지. 아가, 이 늙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새시모가 실컷 승진해준 것 같아 그만해도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전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제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새시모는 얼굴에 작은 미동도 없이 전시모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년아, 내 며느리한테 빌어 사과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해. 그럼 살려서 보내주지. 아, 알았어요. 새야가. 아니, 내 아들이랑 이혼했으니 호칭을 바꿔야겠구나. 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괜히 너를 탓했어. 내가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많이 놀랐겠지? 나도 인정한다. 아들 녀석을 애기처럼 키워서 아직도 내 가슴 만지면서 찬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땐 면회 와서 찰 때 허전하다면서 빨리 출소해 가슴 만지며 차고 싶다고 하더라. 그때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 알게 됐지. 유미야, 여러 가지로 다가가고 싶다. 유미야, 여러 가지로 다 미안하다. 너와 너희 부모님한테 한 막말과 행동들 모두 잘못했어. 이제 그만 날 용서하고 보내주면 안 되겠니? 치, 아줌마도 별거 없네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돼지게 맞는 걸 보니 그렇게 센 사람도 아니면서 설친 거였어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 얘긴 그만 좀 해요. 징그럽다고요. 여하튼 아줌마가 잘못을 빌고 있으니 보내드릴게요. 단, 각서 한 장 쓰고 가세요.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길 가다 우연히 저를 발견하면 도망가겠다고요. 이를 어길 시 제 시어머니한테 일러서 사달라게 해주겠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마. 오늘 엄청나게 맞았는데 또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바보 천치지. 바로 각서 쓰도록 하마. 그렇게 전시모는 제 앞에서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마무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시모의 얼굴에 따귀 한 대를 직접 날려줬답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그리고 내 아들 새끼는 괜히 다른 여자 만나게 하지 마라. 너 같은 모자를 만나는 것만큼 똥 덮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유미야. 나와 아들은 조용히 살도록 하마. 그럼 이제 가도 되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새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만 가봐요. 다음에 내 눈에 걸리면 그땐 진짜 저승사자 등에 업혀가는 날인 줄 아세요.
아줌마, 5초 줄게요. 번개처럼 사라지세요. 새 시모가 숫자를 세자 전 시모가 전력 질주로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었던지 배가 아파서 두 손으로 잡고 웃었답니다. 어머님,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저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응. 너랑 헤어지고 걸어가는데 이상한 여자가 내 뒤를 따라가는 게 보이더라. 느낌이 좋지 않아서 따라붙었지. 그런데 웬걸? 내 머리채를 잡아채더구나. 저 여자가 내가 말한 진상 시모니? 생긴 대로 더럽게 노는 것 같구나. 제 인생 통틀어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니까요. 어쨌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저 옆에 내도 곧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거야. 지가 누구한테 얻어터진 줄 알면 다신 접근하진 않을 거야. 어머님,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는 신혼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커피 타임을 가지며 수다를 실컷 떨었답니다. 이후 전 시모는 제 앞에 다신 보이지 않았어요. 몇 달간 눈에 보이지 않아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인도를 지나가던 중 카페 안에서 전 시모와 전 남편 그리고 젊은 여자 셋이 커피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애인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사람 하나 구해주자는 생각이 들어 카페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전 남편 애인이 화장실을 가렸는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방금 저기 두 사람하고 같이 있다 나오셨죠? 저 남자랑 사귀는 분이신가요? 네. 네. 제 애인이에요. 다음 달에 결혼할 거고요. 그런데 누구시죠? 결혼이요? 저는 저 남자의 전 아내입니다. 제가 그쪽한테 말을 건 이유는 저 모자의 실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 잠깐 듣고 가실래요? 여자는 고분고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신혼방에서 같이 자는 것을 말해줬고 전 남편이 시모 가슴을 만지며 자는 놈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또 화장실에서 대변을 검사해주기도 한다고 했죠. 아직 몇 가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는 기겁을 하며 주랭랑을 치더군요. 더 듣고 가라고 했는데 저런 놈과 결혼하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를 구해줬네요. 제가 입을 눌려 자기 새며느리가 도망간 걸 알게 된 전 신혼방에서 입을 눌려 자기 새며느리가 도망간 걸 알게 된 전 시모는 이를 갈며 저에게 복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여기저기 골목을 오갈 때마다 숨어있는 전 시모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예상하고 있어서 새 시모의 옆에 콕 붙어다니며 전 시모를 농락했네요. 그래서 결국 얼마 못 가 제 풀에 지쳐 복수를 포기하고 다시 눈앞에서 사라졌답니다. 그 후 전 시모와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끊겨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저는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재밌게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애를 키우다 보니 과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회상을 해보니 참으로 불쾌한 경험이었네요. 제 사연 정말로 어디에도 겹치지 않을 공포스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저는 여기서 끝을 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